성중시록 106권 성중 10년 7월 12일 병인 네 번째 기사 1479년 명성화 15년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전주의 죄수 백정 서글지 김혜산이 도망 중에 있는 영산과 더불어 남의 집을 불사르고 강도한 죄는 유리 잠부대시에 해당하니 영산을 주포하여 참하고 처자는 거주하고 있는 고을의 노비로 소속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중시록 106권 성중 10년 7월 12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예조의 전지하기를 김상은 영구히 사용하지 않는 데에서 제외하라 하였다. 성중시록 106권 성중 10년 7월 13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김윤민이 아뢰기를 군정은 국가의 중대사인이 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월에 열무하려면 반드시 8, 9월에 징병하여야 하니 신은 곡식을 수확하지 못하여 반드시 답손하는 배단이 있을까 두려우니 물려서 정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가을일은 10월에 이르러 끝마치지 못하는 자가 있다. 더구나 금년 10월은 윤달이므로 비록 물려서 정한다 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니 다시 10월 보름 뒤로 책정하게 하라 하였다. 동지사 이승소가 아뢰기를 이제 외인이 바친 바가 비록 목난 피를 가지고 계피라고 모칭하였으나 신의 뜻으로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들이 스스로 의를 사모하여 구슬을 바쳤다면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를 바꿔서 답사만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받지 않았으면 그만이지만 받았으면 답사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이 승소가 말하기를 만약에 받지 않는다면 저들이 반드시 결망할 것이니 우선 받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이미 물리쳤으니 거무로는 경의 말과 같이 하겠다 하고 임금이 또 말하기를 근자의 박종훈이 삼봉도를 구하여 찾다가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 영안도 경찰관의 계본을 보건대 그 섬이 있음이 의심 없게 되었으니 경사관이 올라간 뒤에 장차 사람을 보내어 찾도록 하겠다 하니 영사 김국강이 아뢰기를 사적을 찾아보건대 비록 삼봉도라는 것은 있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그 백성이 반드시 해상을 왕래하며 섬에 새 봉우리가 있는 것을 본 자가 따라서 이름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섬에 거주하는 자는 반심을 둔 자이니 만약에 사람을 보내어 찾게 한다면 병기를 가지고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겠다 하였다. 우부승지 채수가 아뢰기를 유양춘이 상언하면서 당초 좌제하였을 때의 초서를 아울러 아뢰었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를 본다면 그 죄가 이와 같이 심한 것은 아니다 하니 좌부승지 김계창이 아뢰기를 유양춘의 외조모가 전민을 청하였어도 듣지 않았고 현등리도 전민을 청하며 말하기를 너는 나이가 젊고 재주가 뛰어나니 고과를 이르지 않을 만하나 나는 기필할 수가 없다. 내 너와 더불어 부자와 같으니 고발하지 않으면 다행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양춘은 또 듣지 않고 한갓 송전뿐만 아니라 현등리와 더불어 말을 주고받으며 다투고 hir난하였으니 타관은 가하거니와 대승과 정조는 제수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말하기를 서용하라 하였다. 성중시록 106권 성종 10년 7월 13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유자광의 상소를 내렸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신은 진실로 무상하여 죄가 주륙하기에 마땅한데도 참으로 전하에 홍대한 은혜를 입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모의 근향에서 죄를 기다린 뒤 세월이 1년도 못 되어도 삼가 언명을 특별히 내리셔 신의 공적을 회복하려고 하심을 들으니 전하의 은혜는 천지같이 만극하여 지극한 감격을 감당할 수 없으나 보답할 것을 도모할 길이 없습니다. 삼가 민간의 견문을 개사하고 사이에 또한 신의 어리석은 뜻을 붙여 죽기를 무릅쓰고 진술하여 아뢰나 말에 조리가 없고 이리 번세함을 면할 수 없으니 진실로 황공합니다. 그의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저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삼가보건대 여염의 일이 없고 민생이 안업하니 태평한 시기를 오늘날에 거의 기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관리가 청렴하고 성실하지 않으면 백성이 패단을 받음이 많으니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 유의하소서. 올 봄에는 지진의 이변이 있어 사람이 모두 놀라고 두려워했으며 닭과 개가 달아났습니다. 지난해 봄에도 지진이 있었고 금년에 엄량이 순조롭지 못하여 수재가 연달아 일어났으니 신은 어리석어 천의의 소재를 알지 못하나 근심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민간의 견론을 가지고 이를 추구하면 가혹한 관리의 소치임에 의심 없습니다. 신이 덕건대 전 기장 현감 노조경은 겨울 추에다가 쇠를 더하고 사람이 바다에서 채취하는 것을 금하는 등 실시하고 시행함 이와 같으니 백성의 불편이 많았었습니다. 전년에 소송을 제기한 백성이 있었는데 노조경은 부녀까지 침탈함으로 온 집안이 도산하였습니다. 그러자 전린까지 침탈하여 일족이 솥과 남비의 그릇이며 방정물을 다 몰수당했습니다. 또한 아전을 때려 그의 죽게 하고 아전이 도망하자 그 집터는 전토로 만들고 그 집을 불질렀습니다. 전현감은 관에 공물을 비치하여 백성에게 일분이라도 너그럽게 하려고 했는데 노조경은 이를 다 거두었고 세대하여 갈 때에 치중이 100여 발이나 되었으며 지난 2월에는 또한 30여 가지를 고소한 자가 있었는데 노조경이 애결하여 이제는 화해하였다고 합니다. 노조경은 본디 재물이 풍부한 데다 경상이 비호함으로 백성이 원통함을 펴기가 어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사람을 보내어 자세하게 전후에 고소한 일을 밝혀서 만약에 사실대로 고소하지 않은 자는 도로 연좌시키소서. 그 밖의 민폐는 상소로서 다 열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은 덕건대 수령이 혹은 수속함을 이롭게 여기고 혹은 의름을 중수함을 이롭게 여기며 혹은 공름의 중렴을 이롭게 여기고 혹은 진골함을 이롭게 여겨 검철을 쓰려고 하면 검철을 거두고 마살을 쓰고자 하면 마살을 거두어 호미를 만드는 쇠와 배짜는 실을 그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 이를 거두되 끄리낌이 없다고 합니다. 또 만원은 진골함을 이렇게 여겨 졸지에 골수할 것이 있으면 사사로이 차인을 보내어 사람의 의복을 벗기며 사람의 부정과 우마를 파니 신의 뜻으로는 비록 한 자의 배와 한 마리의 곡식을 거두었더라도 만약에 일이 드러났으면 용처의 공사를 막론하고 즉시 좌장으로 논하여 탐욕을 부리고 잔악한 행위를 하는 길을 막아야 한다고 여깁니다. 신은 또 듣건대 제진의 수병이 을에 모두 대립하여 혹은 군무를 면제해주고 배를 받으며 변진뿐만 아니라 보병으로 경사에 번성하는 자도 또한 이와 같은 유가 많다고 합니다. 신은 또 듣건대 각포의 병선은 항상 기슬게 정박하여 있고 군졸은 행선하는 것을 익히지 않으며 수사가 그릇된 사람이면 포구를 순찰함에 소홀하여 오직 노래하는 기생만 씻고 주현에 왕래하며 오로지 유람하는 것을 일삼는다고 합니다. 신의 어리석음으로서 생각하건대 수사는 절기마다 중사께는 행선하고 만원은 매월 행선하는 것으로 상사를 삼으면 자연히 물길을 살필 수가 있고 노젓는 것도 익숙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신은 또 듣건대 대마도주의 사송이 타고 오는 배가 본도의 배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포에 4대선이 있고 부산포에 4대선이 있으며 연포에 2대선이 있습니다. 섬의 사신이 오면 이 삼포의 외선에 옮겨 타는데 변장은 외인의 꾀임에 이용되어 바보처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배를 청량하고 내일은 이 배를 청량하되 오늘은 한자를 더하고 내일은 한자를 감하여 상호 가감하면서 외인의 의도를 그대로 따르는데 이는 애당초 외인이 변장을 속인 것이 아니고 바로 변장이 스스로 속은 것입니다. 또 국가의 병선에는 철정을 사용하지 않고 외인한테 철정을 주어 그 배에 대어 박도록 하니 이러므로 외선은 그 견고함을 다하였으나 우리 병선을 돌아보면 모두 목정을 사용하여 항상 물에 다니지 못하고 얕은 연하에 정박하여 있으며 텀이 벌어지기가 쉬우니 이는 오늘날 변사의 큰 폐단입니다. 신은 또 듣건대 백성이 원통함을 호소하는 자가 있으면 혹은 두고 써도 이를 밝혀주지 않던가 혹은 군현에 내려 적시에 심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의 어리석음을 고기 생각하건대 백성이 고소를 당하였을 때는 관찰자가 적시 등사하여 치게 하고 곧바로 그 고을에 이르러 날을 정하여 직접 신문해서 이를 계문하게 하면
백성이 부수함에 경솔하지 못할 것이고 수령 가운데 방사한 자도 반드시 조금은 그칠 것입니다. 거기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재상을 번갈아가며 임명하여 9년을 감찰해서 그 출적을 오로지 하게 하며 때때로 어사를 보내 어염의 폐해를 묻게 하시는데도 오히려 관찰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자도 있고 또한 알고서도 사실을 밝히지 않는 자가 있으며 또 어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것도 있으니 한 장폐한 자가 있으면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유의하소서. 신의 어리석음을 생각하건대 어제로 수령이 경계하여야 할 명을 지어 판자의 세계 모두 수령 앞에 두고 항상 눈앞에 있게 함으로써 그 마음에 새겨 그 행실을 경계하였게 하면 유익이 되고 격발되어 점점 염치를 가다듬어 저리의 일단을 성취할 것이니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유의하소서. 또 전하께서는 이미 관부로 하여금 6.64의 쓰를 써서 걸게 하고 사람마다 잠녀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이 보건대 글귀가 빠지고 글자가 잘못된 것이 있어 심히 성에 맞지 못하였으니 원컨대 다시 그 귀절을 바르게 하고 그 글자 모양을 단정하게 하여 판자에 새겨 항상 관에 있는 자로 하여금 교훈으로 외우게 하면 주현의 아전에게만 염치를 격려할 뿐이 아니고 또한 반드시 풍교의 비익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유의하소서 하였다. 홍대는 크게 용서합니다. 계산은 글로 써서 표시합니다. 치중은 재물을 실은 수레이고 수속은 속전을 받습니다. 진골은 부족한 것을 거둠이고 골수는 골선을 거둠이다. 좌장은 베스라치가 불법으로 백성에게서 재물을 거두어들인 죄를 말한다. 대립은 대신 복무하게 합니다. 중삭은 한 계절의 가운데 달이다. 철정은 쇠못이다. 목정은 나무못, 유액은 인도됩니다. 성조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13일 정묘 세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안관후에게 하사하기라. 어떤 사람이 노조경이 전에 기장 현감이 되었을 때 범한 불법의 한 일을 고발하였으니 경은 그것을 추액하여 아래라 하였다. 성전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14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전국 축전주 종상 군지수 시항 일기주 상성포 염진유 조차랑 원경 비전주 상성포 주아지 원차랑 하성포 오도 우구수 원승 송포 지자 일기 태수 원희 상성포 나구야 능등수 뇌영 안예주 소조천이 미작수 평지평 등이 사람을 보내어 토의를 바치었다. 성조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14일 무진 두 번째 기사 통신부사 이계동이 안물관 나사종을 시켜서 치게 하여 이르기를 도주가 말하기를 남로는 병난이 꽉 차서 길이 막혀 통하기가 어려우니 북로를 따라서 가면 마땅히 전도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로는 풍수가 험악하여 무릅쓰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정사 이 형우는 병이 위독하여 마음 내키는 대로 가고 머무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니 명하여 일찍이 정성을 지내니와 의정부의 예조 당상을 불어 성전전에 나아가 인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통신 정사의 병이 심하고 또 도주가 이르기를 남로에 병난이 있다고 하였으니 그 가는 것을 저지함이 어떻겠느냐 하니 정상손이 아뢰기를 저들이 간교한 말을 가지고 정행하면 옳지 못하나 감행하여 마지 않으면 뜻밖의 변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윤필상은 아뢰기를 만약 병난이 있어 사명을 온전히 할 수 없으면 심히 두려워할 만하니 정지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한 명에는 아뢰기를 도지가 처음에는 병난이 그치었으니 통신사를 보낼 수 있다고 말하다가 이제 와서는 길이 막혀 통하기가 어렵다고 말인 그 뜻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의당 길책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신사가 이미 저들의 섬에 있으니 비록 병난이라고 말하더라도 어찌 정행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한계이가 아뢰기를 외인은 요리조리 간사함이 무상하여 화환을 예측할 수 없으나 비록 그 사명을 온전히 한다 하더라도 나라에 무익하며 만약 뜻밖의 화가 있게 되면 이웃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조관을 보내어 도주를 힐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니 한계이가 대답하기를 비록 그것이 거짓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문죄할 만한 일이 없으면 저들을 어찌 징계하겠습니까?
마땅히 속이는 꾀가 크게 드러나지 않을 때 거짓 모른 체하고 길이 험함을 빙자하여 정행함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옛적의 제왕이 융저거의를 어감해서 속박만 하였을 뿐이며 깊이 다스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극돈이 아래기를 한 개의 말이 진실로 옳습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으론 일본국에서 여러 차례 사신을 우리나라에 보냈으니 예의에 보빙함이 마땅합니다. 저들이 병난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거짓이나 서서히 그 변하는 것을 보고 사명을 전달함이 옳을 것입니다. 하고 이 성소는 아래기를 저들이 일찍이 사신이라고 일컬어 우리나라에 끊이지 않게 왕래한 것은 모두 종정국의 사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사가 일본에 도착하여 면제를 하게 되면 그 거짓이 바로 나타나는 까닭으로 우리 사신에 이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고 홍기달은 아래기를 외인의 변사는 헤아르기 어려우니 인국의 예로서 대화할 수 없고 속박해야 할 것인데 어찌 반드시 멀리 일본까지 보빙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김승경은 아래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조관을 보내어 서계를 가지고 힐책한 연후에 이를 정지함이 어떤가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일본에 이미 신사의 사행을 듣고 있는데 도저히 거짓된 말을 가지고 중지하면 불가함이 없겠느냐 하였다. 이 경동이 아래기를 신사가 섬에 이르러 병난을 듣고 바로 돌아갔다면 국왕도 이를 듣고 우리 또한 우리의 신의를 느끼기에 족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도주가 사신을 보낼 만하다고 말하면 보내고 고성할 수 없다고 말하면 이를 중지하여 한결같이 도주의 지휘를 따르는 것은 심히 불가하다 하였다. 노공필은 아뢰기를 신의 뜻으로는 신사가 이미 저들의 섬에 있으니 어찌 저들의 거짓말을 믿고 중지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보내어 보병의 예를 전달하게 하소서 하고 이 승소는 아뢰기를 대내전의 사성이 돌아갈 적에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사신 보내는 일을 말하였을 것이니 이제 비록 중지시키더라도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고 재수는 아뢰기를 통신사가 비록 가고자 하더라도 저들이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조관을 보내어 도주의 변사를 희책함이 어떻겠느냐 하니 한계인은 아뢰기를 만약 도주를 책망하여서 도리어 불손한 말이 있게 되면 장차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도주의 간사함을 보니 어린아이의 노름과 같으니 도의 시야에 내버려 둠이 옳겠습니다. 하고 홍기달은 아뢰기를 섬 오랑캐는 반복함이 무상함으로 인류의 대열에 기을 수 없으니 비록 길책하더라 한다 하더라도 어찌 징치가 되겠습니까? 보내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생각으로는 조관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김계창이 아뢰기를 조관을 보내어 계유하여 그 그릇됨을 알게 함이 옳겠습니다. 하고 홍기달은 아뢰기를 그러면 정승들과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쓰게를 만들고 겸하여 인정의 물건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물건은 되도록이면 적은 편으로 마련하라 하고 드디어 이 승소에게 명하여 서계를 제수를 하게 하고 구치곤을 경차관으로 삼았다. 성조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14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성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법이란 조정의 기강이요 인주의 권병이니 마땅히 견수하여 이를 봉행하고 엄격하게 관건을 세워 사람으로 하여금 전련히 범할 수 없음을 알게 한 뒤에야 사람들이 모두 주의를 두려워하여 감히 악한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로 혹 한 번이라도 해이해지면 요행을 바라는 자가 탐관하고서 나와 그 허물을 면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삼가 대전을 상고하건대 남용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문수를 위조한 자는 모두 영구히 소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하 송심은 전에 수령을 맡았을 때 자목의 임무를 생각하지 않고 형벌을 쓰미 적중하지 아니하여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게 하였으니 그 위험을 방자하게 하고 법을 소홀하게 한 자는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상은 도둑질하여 처보의 문기를 고쳐서 처자를 고쳐서 첩으로 하였는데 이는 한갓 노비만을 탐하여 점유하려 함이 아니고 그 의도가 동복을 전인의 소생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니 그 간사함을 점점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유양춘과 같은 자에 이르러서는 과명을 점유하기를 바라고 표숙, 현등리의 일을 소송하여 여러 무리의 입에 퍼져 있으니 다시 논할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됨을 돌아보건대 험소하고 경박하여 끝내는 영장의 그릇이 못되며 또 문장하는 것이 부탄하고 맹랑하여 교구에 맞지 않습니다. 비록 성문안에 뽑혀 들어왔더라도 실은 이 문을 알지 못하고 하늘을 알지 못하니 하나도 취할 만한 재주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무리는 전일에 모두가 이미 정죄되었는데 이제 특별히 전지를 내려 혹은 금고를 제하고 혹은 서용을 가하셨습니다. 중에에서는 성상을 인자하고 측은해야 하는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반드시 조정이 용이하게 변법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착하지 못한 것을 보거든 버리기를 끓는 물을 만지는 것 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진실로 혹 사람의 착하지 못한 바를 보고도 차마 빨리 물리치지 못하고 조저 안에 용납한다면 비록 미천한 세인이라 할지라도 후일에 해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는데 한결같이 대전에 따라 성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탄관은 가스의 먼지를 털고 뱃슬길에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험수는 간사스러웁니다. 부타는 잡되고 허망합니다. 조전은 조정이고 세인은 하찮은 임입니다. 표숙은 외숙을 말한다. 성종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14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이세필을 사관은 사관으로 삼았다. 성종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15일 기사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성현이 아뢰기를 어제는 김화, 김상, 유양춘 등을 서용함이 마땅하지 못하다는 일을 가지고 천청을 우러러 번독하였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여 결망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등이 생각하기에 남용하는 것과 문서를 도게 하는 자는 영구히 소용하지 않는 것이 속전에 실려 있는데 이제 특별히 용서하게 하시니 진실로 온당하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하고 대사원 박숙진은 아뢰기를 신은 뒷날에 이 예를 원용하는 자가 본운이 일어나서 이 법이 무너질까 걱정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죄명을 보건대 영구히 사용하지 않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 또 유양춘은 전자에도 승무는 교리를 제수하면 옳지 못한 자라는 말이 있었던 까닭으로 파직하였으니 영구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이유가 아니다 하였다. 성현이 아뢰기를 유양춘의 사람됨은 심행이 불초하여 오직 동렬들이 그를 꺼릴 뿐만 아니라 비록 우보우보라 할지라도 그 그릇됨을 다 압니다. 일국의 문사가 많은데 어찌 유양춘을 꼭 쓰려고 하십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도승지 홍기다리 아뢰기를 신이 어제 아뢰기를 조관을 대마도에 보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고 하였는데 물러가서 밤새도록 이를 생각하니 조관을 보내는 것은 심히 미편합니다. 섬 오랑캐는 짐승 같은 마음씨여서 인간답게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나사종이 와서 말하기를 반교할 때 조정국은 억지로 사배하였으나 예물을 갖추지 않았고 예물을 내려주는 데에 미쳐서는 의당 배사하여야 하는데 우뚝 서서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신사가 사람을 보내어 왕복하여며 계유하였더니 그제야 삼배를 하였으나 또한 공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비록 경찰관을 보내어 그 사무를 일책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예대하지 않을 것이며 아마도 도리어 패역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어 이를 처리하기가 어려우니 신은 청근대 서계는 통사에게 주어 돌려보내소서 하고 주하부 승지 김계창은 아뢰기를 조관을 보내지 않고 서계를 통사에게 붙이는 것은 대체 옳지 못합니다 하고 영사 한 명에는 아뢰기를 외인은 간사에 많이 힐책할 가치가 없으니 마땅히 도외시하고 내버려 두소서. 홍기달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조관을 보내면 혹 알고서 경계하는 바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고 박숙진은 아뢰기를 외인이 서계를 가지고 왔으니 그 회답을 반드시 그 사람 편에 붙일 것입니다. 어찌 반드시 다시 조관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특송이 돌아갈 때 서계를 붙여 도주를 희책하기를 반복하고 이제 다만 이 형원으로 하여금 회환하도록 함이 옳겠다 하였다. 한 명의가 아뢰기를 이 섬이 일찍이 이 섬 사람이 일찍이 유국 사자를 따라서 동평관에 있을 적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르기를 너희 나라가 만약에 우리를 후대하지 않으면 마땅히 거병하여 경상도에 나타나고 전라도에 들어가 미쳐 교병하기 전에 또 충청도로 말 것이니 너희 나라는 고단할 것이다 라고 하기에 곁에 있던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군대를 연마하고 강모하며 장사를 기름으로 무신이 감격하여 일찍이 죽을 힘을 다해 보답하기를 도모하려고 하는데 만일 너희가 변경을 침범할 것 같으면 다만 무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뿐이다 하니 외인이 무견하였다 합니다. 이 사람이 패만하기가 이와 같습니다 하고 홍계달은 아뢰기를 외인의 건성이 이와 같으니 이제 서계를 가지고 가서
힐책하였다가 공격스럽지 못한 말이라도 있으면 다만 그 욕을 받을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관을 보내지 말고 다만 도주에 간사한 형상만을 서술하여 이 형원에게 치서하여 도주에게 보이게 하라 하였다. 도계는 문구를 지우거나 다시 고쳐 쓰는 것이다. 교병은 교전이다. 성조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15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선교하기를 근래의 검주로 인하여 삼전에 비록 약절을 올리더라도 한 전에 불과하여 내 마음에 미안하였다. 이제는 이미 비도 내렸으니 금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니 승지 등이 대답하기를 심히 마땅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15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성건이 와서 아뢰기를 경중은 비의 혜택이 비록 족하다 하더라도 외방은 알 수가 없으니 검주의 영을 갑자기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15일 기사 네 번째 기사 통신사 이형원 등에게 유시하기를 나사종이 와서 말하기를 대마 도주가 왕도의 병난을 일으키며 남로는 통하지 못하게 하니 사선은 북로를 경유하여 가는 것이 마땅하고 반드시 남로를 경유하려고 하면 끝내는 호송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 도주가 전원에 전사를 보내와서 보고하기를 낙하는 병난이 거치었으니 오는 봄에 사신을 보내시면 마땅히 마음을 다해 호송하겠습니다고 한 까닭으로 이 행차가 있었던 것이다. 이제 다시 병난을 일으켜 호송하려 하지 않고 또 신사로 하여금 반드시 일찍이 왕래하지 않았던 길을 경유하게 하려 한다. 더군데 이 길은 풍파가 험악하고 7월 이후에는 풍수가 불리하여 반드시 오는 봄을 기다려 발생한다고 하니 어찌 앉아서 성상을 바꾸어 가며 불측한 험난함을 무릅쓸 수가 있겠느냐. 또 세월이 얼마 안 되어 도주가 말을 반복함이 이와 같으니 그 뜻을 끝내 알 수 없다. 더구나 그대도 병이 중한 터인데 무릅쓰고 행함은 마땅하지 못하니 속히 돌아오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16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16일 경우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독관 성담년이 아뢰기를 선을 구하는 것이 무익하면 한나라 무죄의 일로서 거울 삼을만 한데 헌종은 그래도 현혹되었고 부처를 섬기는 것이 무익하면 양나라 무죄의 일로서 거울 삼을 만한데 대종은 그래도 현혹되었습니다. 저들은 모두 부귀의 지극함으로써 그수의 연장을 바란 것입니다. 진덕수의 대항 연희에는 역대 불손의 일을 실어 허탄의 거릇됨을 나타내었으니 서적이 하나가 아니로되 성하게 보익됨이 있는 것은 이 서책만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여기에 존심하고 때때로 성찰을 더하여 외물에 더럽히지게 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불선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16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장흥고추부 장윤정이 상소하기를 신의 직은 언관이 아니므로 언사는 소임이 아닙니다. 비록 그러하나 옛사람이 이르기를 광부의 말도 성인은 택한다고 하였으니 삼가바라건대 전하께서 살펴주소서. 신이 일찍이 주역을 읽으니 이르기를 서리를 밟으면 장차 단단한 얼음이 이를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대개 조짐을 경계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국가의 열성께서 비번의 제도는 3전을 넘지 못하게 한 것은 그 후황을 위하여 염려함이 지극하다고 이를 수 있습니다. 전하께서 순능의 뒤로부터 처음으로 그 제도를 무너뜨리고 해마다 대승을 취하여 이제는 이미 다섯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 하나의 후궁을 패하더라도 셋이 넘는데 오히려 부족하여 또 처녀의 선발이 있으니 바로 여색에 빠지는 조짐이 있는 게 아닙니까? 신이 극이 생각하는데 선발을 거치지 않고 금년에 하나를 선발하고 명년에 하나를 선발하며 또 명년에 하나를 선발한다면 한나라의 조비연, 당나라의 태진과 같은 자가 대내에 선입된 뒤라야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은 시장은 있지 않음이 없으나 끝맺음이 있기가 드물다는 시가 당나라 현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게 될까 두렵습니다. 신은 일찍이 듣건대 나는 어지러운 데서 생기지 않고 매양 다스려지는 데서 생긴다고 합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지 이제 12여 년이 되었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정치에 힘쓰시니 일국의 시민이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어 사람마다 편안히 오래 다스리는 계책을 진달하려고 하므로 신 또한 어려서 배운 것으로 죽기를 무릅쓰고 진달합니다. 옛적에 이윤이 훈을 지어서 태갑을 경계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삼풍 10건 가운데 경사가 그 중에 한 가지만 몸에 지니고 있어도 그 집안은 반드시 망할 것이며 나라의 임금이 그 중의 한 가지만 몸에 지니고 있어도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라고 했으니 신은 읽을 때마다 이에 이르며 일찍이 송연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옛사람이 또 말하기를 여자의 화는 적국보다 심하다고 하였으니 만약 전하께서 또한 서리를 밟는 경계를 쓰신다면 여기에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죽기를 무릅쓰고 감히 상소하지 않을 수 없으니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이 점을 생각하여 주소서. 신은 또 듣건대 진나라 헌공 때에 점신, 사소의, 남융, 여융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나라의 한림 학사 진덕수가 대향년이를 찬집하면서 이를 인용하여 성의 정심의 요체를 삼아 논하기를 사람은 변경의 도적이 있음을 알아도 공의의 도적이 있음을 알지 못하니 견고한 갑옷과 이로운 병장기로 짐승처럼 달리고 돼지처럼 충돌하는 것은 변경의 도적이고 얼굴을 예쁘게 단장하고 요사스러운 표정으로 여우같이 아양 떨며 고혹시키는 것은 궁예의 도적이다. 변경의 도적은 나의 밖에서 요란을 피우니 살과 가죽의 병이지만 궁예의 도적은 나의 안에서 도둑질을 하니 복심의 재앙이다. 살이나 가죽의 병은 다스리기가 쉬워도 복심의 병을 제거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으니 말은 비록 하찮다 하더라도 성찰을 드리울 만합니다. 신은 또한 천의 선발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여융의 조짐이 이에서 싹들까 두려우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은 죽음을 무릅쓴 지극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보고 전교하기를 내 비록 아들이 있었으나 요절한 자가 많은데 초침이 많지 않은 까닭으로 대비께서 장원한 계책을 위하여 이 같은 처녀를 선발하는 명이 있어 내 감히 중지하기를 청하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하물며 이제는 안에서 배조하는 사람이 없으니 비록 처녀를 선발하더라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승지 등이 아뢰기를 이 사람이 대의를 알지 못하고 이런 말을 망발하였으니 청컨대 의금부에 내려 공문하여 뒷사람을 징계하소서. 또 그 삼전이라고 이른 것은 또 무엇을 이름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삼전이라고 이른 그 뜻이 비록 혹 후궁을 아울러서 말함이라 하더라도 태종은 후궁 6인이 있었고 세종은 7인을 두었으며 문종은 세자가 되었을 때 세종께서 또한 선발하여 5인이 있었다. 이제 이 글을 보건대 정윤정이 홀로 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도운 자가 있을 것이니 의금부에 내려 축조하여 공문하게 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하기를 정윤정은 고려의 충신 정몽주의 증손이다. 이제 그 소를 보건대 말은 비록 무게하더라도 그 마음을 논하면 충적에서 나온 것에 지나지 않으니 그 정조부의 풍모가 있다고 하겠다. 만약 그 말이 취할 만하면 받아들이고 취할 수 없으면 또한 너그럽게 용납함이 마땅한데 이제 승정원에서 도리어 공문하기를 청하여 고신하기에 이르렀다. 정윤정이 이에 좌절되어 종신도로 등록되지 못하였으니 아깝도다 하였다. 뭔가의 정몽주를 높이네. 순릉은 성종비 공해왕후 한씨다. 태진은 양귀비이다. 삼풍식번은 패망에 이르는 나쁜 버릇으로서 삼풍은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는 버릇을 무풍, 재물과 여색과 산역에 빠지는 것을 음풍, 성은을 무시하고 충직을 싫어하며 기득을 멀리하고 완동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난풍이라 하는데 이를 이름하여 십건은 삼풍의 조봉을 말하는 것이다. 송년은 두려워서 움츠려집니다. 남융은 남자 병졸이다. 초침은 후비이다. 무계는 근거가 없습니다. 성조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17일 신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좌비성지 김계창이 아뢰기를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연안부사 박승문이 병든 아비를 뵙기 위하여 서울에 이르니 부리가 물고기와 술을 보내어
위문하였고 해주 목사 임수창은 마른 고기를 이승훈의 모제에게 보냈는데 모두 금난리에게 체포되었으니 창건대 잡아와서 추국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김계창이 말하기를 임수창의 소식은 이미 알았으니 다시 국문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농사철을 당하였으니 잡아오는데 배단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다시 공문할 단서가 없으니 단지 취초하여 정죄하고 공문을 보냄이 옳겠다 하였다. 주하 성지 김승경이 아뢰기를 박승문은 서울에 있었으니 아마 미처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박승문이 알고 알지 못하는 것은 헤아릴 수가 없으니 우선 공문함이 옳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17일 신미 두 번째 기사 도승지 홍기다리 아래기를 수찬 정성근이 소분으로 인하여 휴가를 받았는데 경영관이 사산말을 타고 먼 지방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빨리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자에는 혹 휴가만 주거나 혹은 또한 근마도 하였습니다. 유순이 직제하게 되어 소분하였을 적에는 특별히 휴가와 말을 주었고 신이 일찍이 경영관이 되었을 적에도 말을 내려주시어 귀건하였습니다. 이제 원교직의 사송인이 돌아가는데 마땅히 호송관이 있어야 하니 만약에 정성근을 차견하면 공사관이 좋겠습니다. 이 전교하기를 어찌 승지의 말로서 모두 근마할 수 있느냐 하였다. 소부는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조상의 묘에 가서 제사 지내는 것이다. 귀건은 어버이를 가서 뵙는 것이다. 성종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18일 MCN 첫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성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대전을 상고하건대 무릇 조가는 개만이 되지 않으면 전전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대저 작상은 곧 조정의 공기이니 반드시 사람의 근로를 기다려 공이 있은 뒤에야 승직할 수 있습니다. 이 개남은 전임 경상도 도사로 있을 때에 관중의 포화를 함부로 절도사 홍일호의 기첩에게 주었었는데 그 일이 발각되기에 이르러서는 지평으로 파직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언을 입어 그 죄를 면할 수 있었던 것만도 다행인데 이제 수개월이 못되어 선공감 첨정으로 승배하였으니 신등은 거기에 고혹됨이 있습니다. 황해도 도사 김영춘은 음식물을 이 개손에게 주어 보냈다고 하여 고신을 거두고 이제까지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개남은 도리어 초탁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죄는 같고 벌은 다르니 옳지 못합니다. 참컨대 성명을 거두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18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도승지 홍기달은 수찬 정성근이 소분할 때를 당하여 갑자기 직제하여 유순이 소분하였을 때에 급가 근마한 예를 가지고 나에게 아뢰었다. 직질의 고하에 따라 급가만 하게 하였더니 홍기달이 또 경영관에게 근마한 예를 들었고 호송관으로 자제하여 보낼 것을 청하였으니 그 정류를 공문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성종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19일 개유 첫 번째 기사 경륜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정은 유인호가 아뢰기를 어제는 본원에서 이 개남을 선공 첨정으로 승수함은 옳지 못하다는 이를 가지고 자자를 올렸다가 유윤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등의 생각으로는 만일 정령으로 개만한 자라면 사품의 직을 승수함은 오르나 이 개남의 경우는 사일을 제수한 지 오래되지 않아 지평을 제수하였고 오래되지 않아 파직을 당하였다가 또한 오래되지 않아 승천하였으니 심히 온당치 못한 줄로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영사 김국강이 아뢰기를 지평으로서 첨정을 재배함은 오르나 다만 파직을 당하였다가 승천한 하였으므로 말한 것입니다 하고 동지사 이승훈이 아뢰기를 신도 지나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개차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19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전평 우진 탄정 소필홍 풍주 투수 대우 팔랑 사능 비전주 하성보 단우 태수 원승이 사람을 보내어 토의를 바치었다. 성종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19일 개유 세 번째 기사 호조의 전지하기를
무릇 전택을 사고 세계를 교부받지 않든가 과할하지 않는 자가 일찍이 사유를 지났으면 그 가전은 아울러 사면을 따르되 그대로 과활하지 않는 자는 대전의 경작한 토지를 몰래 타인의 이름자로 기록한 예에 의하여 그 토지를 석공하라 하였다. 세계는 노비, 우마, 전답, 가옥을 매매할 때 관에 일정한 세금을 내고 교부받는 증명서이다. 납세 증명서이다. 과할은 토지 소유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일이다. 성종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20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20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종친부 전첨 안철양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21일 올해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21일 올해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21일 올해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유자의 도로는 예의가 큰 것이 되는데 근데 우연히 후원에 나갔다가 유생 4, 5인의 무리가 알몸으로 반수에 눈 것을 보았으니 무례하기가 막심하다. 반드시 강습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니 반수의 설시를 어찌 이와 같이 해야 하겠는가? 즉시 묻고자 하였으나 무리 가운데 이들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없고 또한 미친 어린아이의 일이기에 내버려 두었으니 그 사장을 불러 가르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20일 병자 첫 번째 기사 동교에 거동하여 관가하였다. 성종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23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동래군 정난종의 추안을 아뢰고 이르기를 정난종이 영안북도 절도사를 내놓고 돌아올 적에 사사로이 말 한 필, 황모 160조, 먹 60홀, 취우 25매 대전 리브를 올렸습니다. 정난종은 유식한 재상으로서 오랫동안 변진해 있어 군정과 민폐에 반드시 아랠 만한 일이 있었을 것인데 일찍이 이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총애를 구하려는 계책만을 품고 상공의 정부 외에 거두어서 저장한 물건을 친히 가지고 사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신이 인군을 바르게 섬기는 뜻을 어기고 인신이 사심을 품고 의리를 잇는 조짐을 열었으니 청컨대 취재하소서 하니 명하여 대관을 불러서 묻기를 그대들이 정난종의 그릇됨을 일측하면 무슨 일이냐 하였다. 박숙진 등이 대답하기를 말은 탄일 정조에 스스로 봉진하는 예가 있고 황모취 우도 상궁이 있는데 정난조는 자신이 와서 별도로 바쳤으니 뒤에 만약 이것을 본받는 자가 있게 되면 패단이 작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저늘의 어유소도 말과 화살을 올리기에 내가 예가 있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였다. 경등은 은총을 구하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인주가 용인함에 어찌 은총을 구하는 것을 가지고 하겠느냐 하였다. 박숙진 등이 대답하기를 신등은 전하께서 은총을 구하는 것에 따라서 용인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정난종의 소위가 은총을 구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난종이 어찌 은총을 구하여 쓰이기를 바랐겠느냐. 비록 그러하기는 하나 경등은 이를 처리할 방법을 말하라 하였다. 박숙진 등이 아뢰기를 말은 사북시에 내리고 다른 물건도 회사에 내리며 상공은 준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말은 내가 마땅히 처리하겠다 하였다. 박숙진 등이 다시 아뢰기를 정난종이 황모 등의 물건을 모으는데 반드시 인력을 번거롭게 하였을 것이니 마땅히 죄책을 가하여 후례를 징계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정난종이 사진하였다고는 하나 실상은 성종원을 격려하여 올렸다. 국가에 관계되었으면 그만이거니와 대신의 일을 아뢰지 않고서 출국하였으니 나는 도리어 경등을 그렇게 생각한다 하였다. 박숙진 등이 아뢰기를 비록 성종원을 격려하였더라도 그 실상은 바로 사진한 것입니다. 비록 대신의 일이라도 먼저 출국한 뒤에 아뢰는 것이 본부의 예사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불가하다 하였다. 주안은 죄인에 대한 신문조사이다. 상공은 상례로 바치는 공물이다. 성종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23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근래의 무릇 길사는 모두 정지하고 이제 또 타인의 진연을 정지하시니 신등의 생각으로는 옳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원컨대 삼전을 위하여 억지로라도 받아들이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불가하다. 당나라 태종도 하지 않았다 하였다. 성종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24일 무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대학 연의를 강하다가 한나라 문제 때 사람을 과실을 말함을 부끄럽게 여기었다는데 이르러 시독관 이 장신이 아뢰기를 이 말은 패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사사로이 지닌 비밀을 들어 공격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어 말하지 않는다면 이는 후한 것이지만 만약에 서로가 가리고 덮어주면 또한 어찌 옳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만약에 서로 바로 잡아주지 않고 덮어주고 숨겨주기 위하여 말하지 않는다면 어찌 국가가 이렇겠느냐 하였다. 동지사 이승수가 아뢰기를 여기의 과자는 어떤 일의 허물을 봄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어진 것을 알 수 있다는 데에서 온 것이지 불의를 말하지 않는 것을 이름이 아니며 서로가 엄폐함을 이름이 아닙니다 하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성근이 아뢰기를 어제는 정랑종의 주회를 정하였으나 유윤을 받지 못하였으니 신은 진실로 결망합니다. 정난종이 사헌한 일은 정상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성명이 있었어야 무엇이 해롭겠습니까만 다른 날에 만약 이로써 예를 삼는 자가 있으면 어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조짐은 조장할 수 없으니 청컨대 죄 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난종이 바친 것은 완호의 물건이 아니다. 내가 탈만한 말이면 사람이 모두 올릴 수 있는데 하물며 먹과 황모, 취우는 반드시 백성을 괴롭히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였다. 성근이 말하기를 정난종이 본도에 있으면서 바치지 않다가 서울에 돌아와서 친히 올렸으니 그 마음을 알만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인신이 외방에 있을 때에 사람을 보내 올리는 것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니 정난종이 친히 올린 것이 어찌 허물이 되겠느냐. 또 이 물건을 내가 쓰지 않는다면 무엇이 해롭겠느냐 하였다. 이 장신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간암을 따르고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남효원처럼 망언한 자가 있더라도 죄 주지 않으시고 지극하다고 이를 수 있습니다. 서경 순전에 사목을 밝게 하고 사총을 달하게 한다고 했는데 해석하는 자가 말하기를 사방의 보고 듣는 것을 넓혀서 천하에 가리운 것을 터놓는 것이다 하였으니 인신으로서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진달하이하며 성상의 재결이 있을 뿐입니다. 건자의 정윤정이 국가의 대처를 알지 못하고 망령되게 소장을 올린 것은 죄가 진실로 죽어도 마땅합니다. 엎드려 듣건대 수정할 때까지 고신하게 하였다 합니다. 만약에 장 아래에서 죽게 되면 사람이 장차 다 말할 수 없어 언로가 막힐 것이며 또 정윤정은 고려의 충신 정몽주의 증손으로 그 제사를 받으니 청컨대 성상께서 자애를 베푸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천하를 선발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고 대비께서 내 사윤이 번성하지 못한다 하여 계사를 넓히려고 합니다. 정윤정이 알 바가 못 되는데 광언과 망사가 이르지 않는 데가 없으니 어찌 그 정상이 없겠느냐. 소를 올리지 않았을 때 동료가 보고서 모두 만류하였는데 정윤정이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서 감히 올렸으니 어찌 몰래 사주한 자가 없겠느냐 하였다. 이 장신이 말하기를 그 정상은 소에 다 말하였으니 다시 무슨 실정이 있겠습니까? 정윤정은 유학을 업으로 하는 생운이 되었으니 만약 스스로 지었으면 누가 사주하였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반드시 몰래 사주한 자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무리는 엄하게 고신을 더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주하부 승지 김계창이 아뢰기를 심의 강희명을 주하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심의 강희명이 사람을 보내어 조인한 사적이 명확하지 않은데 경등의 뜻은 어떠하냐 하니 주하승지 김승경이 아뢰기를 강희명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모두 용서하게 하고 그 노비 가운데 문기에 올리지 않아 속공해야 할 자는 모두 온양군에게 주어라 하였다. 수정은 죄인이 범죄 사실을 남김없이 고백합니다.
성종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24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성준이 하직하니 전교하기를 사람들이 모두 경들어 어질다고 하니 가거든 그 직책을 삼가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25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25일 김효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대항 연희를 강하다가 맹자가 말한 먼 곳에서 온 신하를 살피되 그가 정하고 있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피고 가까운 신하는 살피되 어떤 사람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는가를 살핀다라고 한데 이르러 시강관 이 우부가 아뢰기를 맹자는 주객으로서 말하고 진서사는 거주로서 말하였으니 이것이 같지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잘못 청가하는 자가 없겠느냐 하니 영사 노사신이 대답하기를 과연 상교와 같습니다. 옛적 요 임금 때 곤을 청가에 치수하게 하면 이 어찌 잘못 청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본주 이로서 말하건대 보고의 법은 어진 일을 청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전에는 전에 잘못 청가한 죄가 없는 까닭으로 혹 청탁에서 나왔다고 해도 반드시 모두 어질지는 못할 것입니다. 신은 원컨대 보고의 법을 신음하면 그의 현능한 이가 분발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대사은 성현이 아뢰기를 예문록, 전마록 같은 것은 모두 파할 만합니다 하는데 노사신이 말하기를 전마록은 이미 파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소용되는 자가 모두 구시대에 청가한 것이냐 하였다. 노사신이 대답하기를 신이 일찍이 이조를 거쳤는데 대전의 전에 청가한 자는 모두 기록하여서 썼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잘못되게 청가한 자는 지금도 대전에 실리지 않았느냐 하므로 대답하기를 있습니다마는 봉행을 다하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집이 윤민이 아뢰기를 조정조에서는 청가한 자의 다수로서 그 직을 승강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청가한 자가 많으면 그 사람의 어짐을 알만하니 청컨대 이 법을 행하소서 하고 지사 이극배가 말하기를 문종조에 있어서는 일찍이 이 법을 행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일시의 법이었다 하였다. 강하기를 마치자 윤민이 아뢰기를 신등이 여러 번 정난종의 주의를 청하였으나 청컨대 윤화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올리었던 물건은 내 이미 구처하였는데 또 어찌 죄 주겠느냐 하고 좌우를 돌아보며 이르기를 어떠하냐 하니 모두 말하기를 이는 다만 세세한 물건입니다마는 대간의 말은 미미한 것을 막고 조짐을 막자는 것입니다 하고 윤민이 말하기를 청컨대 제도에 유시하여 사진하는 것을 금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거주는 남을 청가한 사람이고 보고는 인재를 보증하여 청가하는 일이다. 성종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25일 김용 세 번째 기사. 일본 국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특별히 보낸 원무기 등이 와서 토의를 바쳤다. 그 석에 이르기를 엎드려 듣건대 장차 황화선을 본방에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낙하에서 지난 겨울에 병난이 그치었음을 아뢰었으므로 관선이 올 것 같으면 먼저 호송하여 낙하에 이르게 하겠다고 청하였습니다. 또 듣건대 이번 봄 3월 이래로 전산, 우위, 문도기, 기이주, 화천주, 한해주, 섭진주의 사주에 의하여 반역하여 관선이 섭주 병고진에 정박하였는데 운항을 취하여 낙하에 이르려면 섭지는 서로 끼고 흐르는 곳입니다. 역반한 이런 올 상순에 이를 듣고 곧 급사를 보내 그 사실 여부를 고명하여 아뢰려고 하였는데 그 사자가 아직 돌아오지 않음은 6월 초 7일에 관선이 이미 도철 당주의 좌수군에 내렸고 같은 날 18일에 닷주를 대부 앞에 기대어 정박하였으며 급사도 돌아와서 역반의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지나간 겨울에 이미 먼저 인도하여 호송하는 일을 아뢰었으므로 관선이 온다는 말을 듣고 급히 북해선 수척을 장식하여 상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러하나 두 대인은 다만 남행하는 명만을 받들고 북으로 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글로 아랜 것이 수회에 걸쳐 남로가 옳지 못한 것을 갖추어 말하였습니다마는 양관은 승낙하지 않습니다. 비록 상세의 근심이 없을 때라도 해구와 산적이 오히려 두려운데 하물며 이제 모반하는 역도가 그 인후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야 어떠하겠습니까? 또 이달 2일 편주가 와서 보고하기를 안예주에 병난이 또 일어나서 바다와 육지가 이미 두절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러한 형편인데 무슨 방법이 있어 남해를 취하여 나아가에 도달하겠습니까? 우리가 도달할 만한 길을 알면서 일부러 도달할 수 없는 길로 나간다면 어찌 먼저 인도하여 호송하여 충성을 기국에게 다하는 것이겠습니까? 대저 남로는 어렵고 북로는 쉽다는 것은 양반에게 두세 번 글을 바치었으니 그 초구를 살피고 아울러 보명 각각 육지를 이제 상정하니 굽어 보소서. 만약에 남용하는 일을 저희에게 명하신 대로 진시로 존명하게 받들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남행하는 일을 저희에게 명하신다면 진시로 존명을 받들기가 어렵습니다. 도달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지 능력이 없다 하여 저희를 죄주겠습니까? 만약에 북로로 가신다면 먼저 인도하여 호송하여 사명을 이루게 하고 신 또한 그 단충을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혹은 원무기를 보내어 아뢰니 굽어 북해로 가는 것을 따르신다면 만행이겠습니다 하였다. 황하선은 사신의 배를 이끄는 것이다. 성주시로 106권 성종 10년 7월 26일 경진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106권 성종 10년 7월 26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사헌부의 쌀이기를 도승지 홍기다리 주에는 유리장 60대를 수속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 용서하게 하였다. 성주시로 106권 성종 10년 7월 26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이 전교하기를 정난 종이 바친 물건은 내가 쓰지 않을 것이니 말과 화살은 대군에게 주고 황모와 먹은 승지와 홍문관에서 같이 나누어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시로 106권 성종 10년 7월 26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이에 앞서 이주참이 이유 부사과 이혼이 정윤정의 공사에 관련되었다 하여 의건부에 계류되었다. 이날 의건부의 쌀이기를 이육 이혼을 안음하건대 실정이 없으니 창건대 방면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육은 이주참이고 이혼은 저명한 현사인데 현사인 까닭으로 의건부에서 그 죄를 입을까 두려워서 방면하고자 하니 그것을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판사 이극배 동지사 이서장이 와서 아뢰기를 정윤정과 이육 이혼을 한 곳에 빅문하니 무망됨이 명백하게 드러난 까닭으로 방면을 청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제 천하를 선발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고 대비께서 내 계사를 넓히려고 합니다. 이육 이혼은 비록 허무하였다 하더라도 경등이 어찌 갑자기 믿을 수가 있어 방면하기를 청하느냐 하였다. 이급배등이 대답하기를 신등의 헤아림이 그릇되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우선 이육 이혼을 방면하고 정윤정에게는 가영하여 그 무언한 사유를 묻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시로 106권 성종 10년 7월 26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 집이 연민 등이 자자를 올리기를 시면은 훈척의 중심으로 삼공의 위에 있으면서 능히 국가를 위하여 집을 잇지 않고 도리어 공을 메마르게 하고 살을 살찌우는데 개교를 품어 공가의 노비를 조인하면서 일찍이 돌아보고 거리낌이 없었으며 심지어는 그 아들로 하여금 치사하여 몰래 청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정적이 밝게 드러나 은폐하기가 어렵게 되어서는 진시로 마땅히 서슴없이 승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도 또 따라서 고시를 붙였으니 일찍이 삼공의 중신으로서 소행이 이러할 줄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전하께서 만약 혼척이라 하여 내버려 두시면 법이 백성에게 불신을 받을 것이니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청컨대 유리에 의하여 과단하소서. 강이명도 비록 그 조인한 일을 확실하게 지적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 아들로 하여금 치사하게 하여 몰래 청탁한 것은 그 죄를 사피할 수 없으니 또한 마땅히 과제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사무의 말이 옳다. 삼공은 과연 한 점에 오점이 없은 뒤에야 가하다. 그러나 이제 비록 그 직은 채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승의 마음에 편안하겠느냐? 훈축의 신하는 취재할 수 없으니 그 직을 최대함이 마땅하다. 강희명은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으니 저주함은 불가하다 하였다. 장령 성근이 아뢰기를 만약에 훈척이라 하여 죄주지 않으면 어느 것을 징계하여 다스리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정성을 면직시키는 것으로 족하다. 또 어찌 가죄야 하겠느냐 하였다. 성조시로 106권 성종 10년 7월 26일 경진 여섯 번째 기사 이조의 전지하여 조하의정 심회의 직을 최대하게 하였다. 성조시로 106권 성종 10년 7월 27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27일 신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족관 이세광이 아뢰기를 정윤정이 사리를 알지 못하고 망령되게 소장을 올린 것은 죽어도 남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로서 고신에 의하여 죽는다면 그 언로에 어찌 되겠습니까? 이제 바야흐로 혹세인데 이미 세 차례나 형신하였으니 만약에 또 형을 더한다면 죽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또 이육, 이호는 모두 그의 조카인데 정윤정이 거짓으로 끌어들였고 또 혹 몰래 사주한 자가 있다면 어찌 두 조카에게 박하고 몰래 사주한 자에게만 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몰래 사주한 자가 없음을 알만합니다. 하니 임금이 주하구를 돌아보고 물었다. 영사 정청손이 말하기를 정윤정은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마는 다만 후세에 한갓 언사로서 죽었다고 말한다면 어찌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지사 이극백에 묻기를 정윤정이 거의 죽게 되었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현재는 위태로운 병상이 없습니다. 정윤정이 또 공초하기를 그 아우가 이소를 올린 것을 권하였다 하는데 그 아우가 경상도에 있으니 장차 잡아서 공문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망언이다 하였다. 정창손이 다시 아뢰기를 정윤정이 만약 죽으면 성매에 누가 큽니다 하니 명하여 방면하게 하였다.